안녕하셨나요?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툴스 포럼의 김은구입니다. 우선 그 세션 2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귀한 영화를 준비해 주신 락스버 영화제 허원도 감독님과 에포크타임즈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션 2는 저희가 토론 시간인데요. 저희가 여러분께서 한 분 한 분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실 텐데요. 대한민국을 수호하시는 자유의 전사 분들이십니다. 그 김송숙 교수님, 박석준 교수님, 양광수 교수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션 2는 우선 영화를 보시고 느끼신 점들 좀 이렇게 편안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여기 9시까지 대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여자분들께서 토론자분들께서 한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 이게 좀 편하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로어에서 질의응답을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그 박석순 교수님께 먼저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박석순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 이화여대에서 아주 오랫동안 환경공학과를 창립하고 30대 원로 교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있다가 첫 번째 이 명예교수로 퇴임을 했는데 우리 학교 옆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다는 걸 전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로서는 정말 에포크 타임에서 이런 영화를 상영도 해주시고 또 아주 좋은 동영상들 NTD에 올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환경이 아주 여기 나오지만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아주 잘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옛날부터 알았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뭐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가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에요. 원래 우리가 55주년 지구의 날인데 1970년 제1회 지구의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은 조금 전에 나왔던 블라디미르 레닌의 탄생 100주년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환경의 날을 말입니다. 공산주의를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블라디미르 레닌의 탄생 100주년이라는 걸 했다고 보면은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해법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것을 많은 쪽에서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 80년대, 90년대 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훨씬 더 환경이 좋아졌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환경이 나쁜 데가 뭐냐? 공산주의였고 특히 또 독일을 통일해 보니까 통독을 하니까 과거 이 독일 공산주의 지역이 환경이 제일 나빴다는 거예요. 하천도 그렇고 쓰레기 각종 문제. 결국은 이게 뭔가 하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이 환경이 나빴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기후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오랫동안 기후 때문에 속았어요. 정말로 이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인류가 계속해서 화석연료를 쓰면은 지구의 기후재앙이 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2000년대 초부터 우리 과에 이 기후 관련 교수를 뽑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2017년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구온난화는 완전 사기다. 돈이 엄청 더 완전 사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게 뭔가 하면은, 야, 정말로 이게,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가 과학과 기술이 가장 발달했고, 거기다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사기라 그러니까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좀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2000년대에 이제 돌아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은 코로나 락다운 돼가지고 강의도 전부 다 원격 강의하고 시간이 좀 나가지고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적을 했어요. 기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외국의 책도 번역하고 외국의 교수들 유튜브 강의도 듣고 조금 전에 나왔던 그 그린피스 창립자 패트릭 무어 박사의 책도 번역하고 그러면서 그분한테 많은 걸 배우고 했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정말 이게 완전 사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오래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말입니다. 지금 중국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공자학원, 부정선거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린피스예요. 공자학원은 이념적으로, 부정선거는 정치적으로. 그린피스 지금 서울 사무소 소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중국 사람이에요. 나도 놀라죠. 전 세계에 지금 22개 나라가 55개 나라가 거의 한 2만 명을 월급 주는 직원을 데리고 있는 이 그린피스가 말입니다. 곳곳에 지금 하는가 하면은 다니면서 뭘 하느냐. 걔들 요구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탈원전하라.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태양광 풍력하라. 온실가스 화석연료를 쓰면은 지구에 대재앙이 오니까 여기는 태양광 풍력하라. 그 태양광 풍력은 뭐냐 하면 저거예요. 중국산이 거의 한 80%예요. 지금 걔네들은 뭐 하고 다니는가 하면은 저걸 하고 다녀요. 중국산 태양광 풍력 영업사원들이에요, 걔들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 이후로 뭐 있는가 하면은 책을 2권 번역하고 3권을 저술하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하나 호주에서 쓴 책을 내가 편집을 했는데 전부 다 이게 지금 걱정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딱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전 국민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은 말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어느 정도가 될 때는 온실 효과가 있지만 조금만 넣으면 지금은 이제 온실 효과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지구는 더 푸르게 변하고 식량 생산이 급증하고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노벨상 받은 사람들 다 입증이 됐어요. 제가 작년 7월에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이 모이는 컨퍼런스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노벨상 수상 받은 사람들 다 만나고 했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맞더라니까요. 100% 맞아요. 지금 완전히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 문제는 지금 자본주의를 침략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의 과학을, 쓰레기 과학을 지금 이용하고 있고, 그 쓰레기 과학 이면에는 그 남의 나라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사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유튜브에 들어보면 아는데, 박석순의 환경TV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 계속 그걸 올리고, 또 영화도 미국에서 보내주는 것들 계속 하는데, 이거 지금 빨리 막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지금 그러면 왜 더워지고 있느냐? 1600년대에 소빙하기에서 빠져나오고, 지금 여기가, 이 시기가 뭔가 하면, 구름이 점점 적어져 가지고요. 구름이, 지구를 덮고 있는, 지구를 보통 한 60 내지 70%가 덮고 있는데, 구름이 줄어들어 가지고, 지구가 더워져 있고, 더워지는 이 시기가 좋은 시기예요. 축복받은 시기예요. 근데 지금 뭐냐? 우리나라의 많은 언론들,
그다음에 또 그 관련되는 지금 이 분야에 관련되는 그 교수들 말이에요. 교수들이 자기는 다 알면서도 졸지에 그 기후 위기다 그러면서 옛날에 일기예보나 하던 사람들이 연구비가 늘어나고 하니까 입 닫고 있는 거죠. 저보고 뭐라 그러냐? 교수님 목소리에서 고맙습니다. 자기들은 그 카르텔에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고 거기다가 뭐 하느냐? 패션을 좋아하는 정치인들이다. 오늘 우리 민경훈 이런 데가 계시는데 영광입니다. 근데 그 정치인들이 그러면 좋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국회에 기후위기 시계라고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백악관 보고서 거기 나와요. 기후위기라는 말이 안 된다. 기후위기라는 건 뭔가 하면 저거예요. 기후변화가 위기라는 이야기인데 기후변화는 뭔가 하면 30년 이상을 천천히 날씨의 특성이 변하는 걸 우리가 기후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결국 뭐 천천히 변하는 거. 위기는 뭐예요? 갑작스러운 뭔가 대책이 필요한 이런 게 위기예요. 그 기후 위기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백악관에 그 미국 백악관 보고서에 나온 거 뭐라고 하면은 그 비 오는 밝은 날밤과 같은 그런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전 사람들이 전국에 지금 이게 시행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시간이 뭐 많잖아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면 됩니다. 우리가 빨리 이걸 깨우치고 지금 그 똑같은 이념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그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말입니다. 이게 반산업 자본주의를 분쇄하기 위해 가지고 산업 자본주의를 분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에너지의 등사를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게 지금 기후 사기예요. 이것을 빨리 알려가지고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제가 할 방법이 없어서 그나마 여러 교회에서 초청 강의도 하고 어떨 때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초청 강의도 하고 또 제 유튜브에서 여러 자료들 미국에서 계속 보내주는 자료들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올리고 또 그나마 다행히 FF 타임에서 기회를 줘가지고 이렇게 와서 또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기후 사기에 관해서 그 박석순 교수님께서 가장 앞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서 지금 목소리를 내주시고 계신데요. 그런데 박 교수님께서는 전향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네요. 2017년도부터 하셨습니까? 2017년도부터 하셨습니까? 2017년 경부터 이제 그 생각을 바꾸셨으니까 그 전향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네요. 한 20년 속았어요. 한 20년 속았다가 공부를 해가지고 굉장히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문가도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과거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는 것이 저는 이게 진실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것이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식인의 양심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박석순 교수님께 다시 한번 다음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 교수님. 예, 무슨 영화가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거죠? 이게 제작이 2013년. 그 약간 좀 보니까 텀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그 이후에 특히 이제 트럼프 등장한 이후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많은 부분을 가지고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딱 보면서 느낀 게 약간은 시간적 랩이 있는구나라고 느껴가지고 제가 제작 시기를 좀 물어본 건데. 우리 박석순 교수님은 제가 자유수업 프로그램 한번 모셔가지고 뭐 기후의 어떤 사기생에 대해 가지고 한번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이런 오늘 아젠다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또 이제 그 정치학을 전공하고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이슈들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좀 생각하고 판단을 해왔던 것이고 또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레닌이 얘기한 useful idiot 그렇죠? 유용한 바보리라고 하는 자본주의에서 자생되어진 지식인 집단, 전문가 집단 혹은 리더들, 정치인을 포함해서 이들이 어떻게 소위 말해서 이런 그 좌파 공산주의 프레임워크에서 갇히게 되고 또 그거는 혹은
모르고 정말 바보같이 모르면서 순수하게 진행해고 확산시키는 것하고 알면서도 빠져나올 수 없는 카르텔에 묶여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고착화 된 단계다. 그런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거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사회운동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68년도 68운동부터 우리가 그 기원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기후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그 이후에 또 아젠다에서 등장한 것이고, 특히 이제 그 가족 해체, 뭐 동성애, 페미니즘, 젠더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역시 뿌리를 보게 되면은 60대 70년대 유럽 좌파에서 시작되어진 것이고, 다시 그게 이제 냉전 붕괴 이후에 이제 문화 막시즘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어찌 보면 특히 선진 국가들,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 넘어갔는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저항하고 있는 거고, 한국도 같은 레벨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생활 수준이나 경제 수준이나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나 사회 어떤 시스템이 유럽, 미국 그 수준을 거의 같이 가는 나라인데, 역시 우리도 그 영향권 하에서 있는데 그나마 대한민국이 조금 버티고 있는데 역시 이 많은 부분에 부딪히고 있다, 어려워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영상 중으로 나왔지만 실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블록이라는 것이 실제 별로 없어요. 아까 나온 것처럼 아시아에서도 굳이 뭐 시스템적으로 내용은 차치하고 제도적으로 동작되고 있는 나라는 겨우 뭐 한국, 일본, 뭐 대만 정도 꼽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유럽은 사실 시스템 제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 자체가, 콘텐츠 자체가 완전히 거기는 뭐 부식되어져 버렸고, 그리고 나머지 뭐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이런 나라들은 사실 아까 나온 것처럼 뭐 그런 상황이 된 거고, 미국만이 지금 이런 모든 것을 쌓을 수 있는 파워와 자원과 그게 있는데 미국조차도 사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잃어버렸잖아요. 그들이 얘기한 대로 공국 정신이죠. 거기서 실종되면서부터 미국이 오늘날 이렇게 위기에 온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거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경제력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정신 자체가 쇠퇴하고 변질되어지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지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지금 외관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경제 파워를 되찾겠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군사 파워를 되찾아가지고 지금 뭐 공산주의 비롯해가지고 전체주의 블록과 대결해 나가면서 미국 진영, 미국을 더 강하게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그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또 한계가 있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1세기 공산주의 또 그와 유사한 어떤 이념이나 정치 세력의 어떤 확대와 고착화를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임기가 4년이란 말이에요. 지금 몇 달 한 2달 싸웠는데, 구체적으로 한 달 싸웠는데 또 이제 내년 선거 또 생각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적으로 사실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이게 붕괴되어지고 타락하다 보니까 이걸 시스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선거를 우리는 최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했죠.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했죠. 재작년에 대통령 선거했나요? 재작년인가요? 22년도 대통령 선거, 그리고 24년도에 무슨 선거였죠? 지방자치 선거했나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지금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임기 4년짜리 대통령이, 거기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혀 정치 기반이 없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위협은 물론이고 내부부터 자기의 말을 따라야 할 행정부 자체 안에, 공무사회 안에, 또 군 안에, 거기 자체가 이미 벌써 좌파에 가지고 장악당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 계엄령을 통한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 상황까지 이제 위기에 빠졌다. 그런 점에서 영화를 보면서 야, 한국과 대한민국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가?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하고 너무 똑같다라는 측면에서 정말 위기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고, 여기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희망 회로를 가동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지 미국이 살 수 있고, 또 미국이 계속 버텨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과 같이 나와서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어찌 보게 되면 한 국가의 운명뿐만 아니라 21세기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심각한 도전과 질문을 제기해 주면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주게 하는 뭐 그런 어떤 교육적인 다큐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가지고 뭐 마무리한다 그러면은 또 미국하고 한국이 너무 닮았다는 게 이 대중 문화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스타들이 이제 모든 걸 이끌어가고 있죠. 심지어 정치인들도 흉내내고 있잖아요. 제가 본데 미국이 왜 저렇게 됐냐 했으면 할리우드가 상당히 큰 원인을 제공했다면 할리우드 문화 자체가 미국적인 걸 다 세팅하고 했는데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영화, 과거 영화를 보게 되면 미국의 건강성이 드러났어요. 근데 지금의 미국 영화를 보게 되면 완전히 우리가 얘기되던 그런 부분가 뭔데 영화를 보니까 또 그래요. 우리가 요즘 좌파가 문화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우리가 우파가 할 수 있는 게 돈 안 되는 돈이 적게 드는 영화입니다. 다큐 영화. 자료 가지고 하는 거.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어찌 보니까 몰라. 에포크 타임즈. 아마 미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영화를 보니까 미국의 거대한 자본이 수천억이 어떤 흥행을 위한 영화에는 과감하게 투자되어지고 뭐 엄청난 인기 스타가 되고 그들이 대중의 우상이 되고 그들이 오히려 시대를 이끌어가는 아이콘이 되는데 미국도 보니까 이런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다큐영화로밖에 만들 수 없다는 얘기는 미국에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약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오늘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였습니다. 이 정도를 일단 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강규 교수님께서 사실 지금 뭐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 영화가 2013년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의 상황과는 약간의 갭이 있긴 한데, 근데 오히려 약간 힘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영화의 다큐멘터리 영화 뒤편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희망이 없는 거냐 했는데 아니다, 지금부터 기도하고 일어나서 목소리 내면 된다라고 해서 만든 게 트럼프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각성하신 분들이 트럼프의 미국을 지금 만든 거예요. 저희 지난 지난 대선은 사실 그러니까 미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미국이라는 국가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할 것인가에 관한 미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2013년도에 그렇게 각성한 분들의 기도와 노력과 헌신이 트럼프를 통한 미국의 개혁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하나의 희망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이렇게 좀 답답하신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1952년도에 휘테커 챔버스라는 사람이 증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휘테커 챔버스가 엘저 히스 아시나요? 엘저 히스.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하면서 미국 대통령 만나려고 할 때 방해했던 사람이 엘저 히스입니다. 소련 간첩이었거든요. 이런 간첩들이 미국 국무성에 들어가 있고 막 그랬는데 이 엘저 히스 휘테커 챔버스가 엘저 히스가 간첩이라는 내용들, 그리고 또 소련의 간첩들이 미국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증언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미국 망했다. 그런데 이분을 적극적으로 설득해가지고 이 설령 망하더라도 우리가 기록은 남겨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쓴 책이 52년도에 나온 Witness, 그러니까 증언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그때 망했나요?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런 목소리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새로운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의 미국 위태위태하지만 그 위기를 그때 그러한
그 진실에 기반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겨냈던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리고 또 2013년도에 이런 목소리와 시도들이 있었고 그것이 트럼프의 미국이라는 하나의 개혁, 하나의 회복의 그 역사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기 때문에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은 정말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 답답하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날 기회가 또한 생겼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서로 힘내시는 위해서. 김성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화여대 김송죽입니다. 예, 오늘 저도 일단 제가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유신론과 무신론, 그다음에 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나왔는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했는데 저도 그냥 계속 아멘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데 이제 제 배경은 전 5살 때부터 기독교인이었는데 저희 목사님이 올해 99세세요. 59세, 1927년생이시거든요. 지금 네이버에 뚜드려서 허영무 목사님 치시면 99세를 올해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1세기를 이제 살아오시잖아요. 내년이면 이제 100세가 되시는데 그래서 이제 초창기 이기자 부대, 6.25도 참전용사시고 일제시대부터 모든 이제 역사를 걸어오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제 전공이 중국 공산당 외교 전술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중국인은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중국인은 공산주의니까 그 양평의 출생이신데 같은 양평에 중국인이 사는데 중국인은 양평에서 양파를 사지 않는데요. 꼭 덕소를 지나서 청량리에 가서 중국인한테 그 양파를 사가지고 그 양파를 지고 이고 온대요. 그러니까 같은 양평 동네 경기도 양평에서 사는 게 아니고 청량리 가서 중국인의 것을 사갖고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어려가지고 잘 몰랐고 제가 중국을 전공할 거라고 또 생각을 못했었고 이제는 다 아시죠? 중국의 하이브리드전. 예,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침투받고 있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종 하이브리드전이라는 건 군사적과 비군사적인 영역인데 비군사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미디어, 여론, 심리, 법률전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잖아요. 지금 아까도 우리 여기 공산주의가 어떻게 교육에, 문화에, 미디어에 이렇게 침투되어 있는지를 다 보여줬는데 그게 저는 이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중국 공산당에 많이 침투당하고 지배당하고 있다. 실례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 민경욱 우리 의원님께서 오셨지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국힘당의 이 경선이라는 게 제가 그랬어요. 여기 우리 남강 교수님도 증인이신데 이거 해봤자 이거는 제 개인 사견입니다. 해봤자다. 어차피 이미 한동훈이라고 내정은 되어 있다. 내정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경선 후보에 하고 있다.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미리 답을 얘기해줬어요. 이거 2시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2위는 무조건 한동훈이다. 김문수 한동훈이나 한중표 한동훈이나 한동훈 2위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 세팅값이.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처음부터 봐라. 이게 여론에서 이미 마사지를 계속 해놨잖아요. 우리가 원래 국힘당에서 왜 여론조사부터 일단 첫 번째 부정선관이죠. 불법 선관인 거죠. 선관위가 어떻게 우리 국힘당 그 투개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참여할 수 없어요. 민주당에서 참여했나요?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국힘당에서는 이번에 이 불법 선관위가 우리 그 국힘당의 후보 경선에서 참여를 했다는 거. 두 번째, K보팅 아시죠? 그 우리 복면 가왕 노래 경연에서도 이미 조작으로 판명이 돼서 뉴스에도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 K보팅을 실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론조사가 아니고 여론조작팀이죠. 그래가지고 이미 한동훈으로 이미 마사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선 하나마당 이미 한동훈은 올라가 있다. 그 얘기를 이제 남강 교수님 때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미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김문수 한동훈 아니면 홍준표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은 2위로 무조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진짜 그렇게 해서 2위로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무슨 말이냐? 한동훈 뒤에 누가 있다? 중국 공산당.
예, 이재명 뒤에 누가 있다? 중국 공산당. 그래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국힘당이든 민주당이든 그게 한동훈이 되든 이재명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자기네들 동지이기 때문에 꼭두각시로. 예, 그래서 이거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제가 이거 너무 이게 노골적으로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이제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그런가. 그러니까 부정선거 이거 우리 선거 하나 많아야 경선 하나 많아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똑같이 토시안 안 틀리고 똑같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래서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얼마 5월 1일이면 이재명이 이제 그 대법원에서 판고를 받잖아요. 선결을 저것도 받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법부나 이제 사법부의 파워 게임이 될 텐데 입법부는 이제 국회가 되는 거고 사법부는 우리가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어요. 잘하면 이것도 이미 예견되어 있는 거다. 아니 헌법재판소가 우파 대통령을 그것도 2번씩이나 파면을 시켰는데 이 법원이 당대표 그때 범죄자 이재명을 저기 쫓아내기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그게 되면 이제 룰이 바뀌겠죠. 그래서 5월 1일이잖아요. 5월 12일부터 이제 보통 대선 그거로 들어가잖아요. 5월 1일날 판결을 내린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재명 뒤에도 누가 있다? 중국 공산당. 한동훈 뒤에도 누가 있다? 중국 공산당. 그래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재명이 되든 한동훈이 되든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똑같다. 같은 동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이거예요. 친중과 종중을 나눠야 된다. 우리가 옛날에는 1992년도에 중국과 한중 소비협을 맺었잖아요. 그때 그 이전에는 우리를 중국을 중공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오히려 기술을 이전해주고 중국에서 공장을 짓고 서로 협력하는 단계였어요. 그거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경쟁 상계예요. 이제 핸드폰 하나도 놓고 중국 걸 사용할 거냐 아니면 한국 걸 사용할 거냐. 중국 걸 사용하면 한국 걸 못 사용하고 한국 걸 사용하면 중국 걸 사용하는 그런 경쟁 단계에 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단 정치인들이 다 매수가 돼 있죠. 정치인들 우리 한중의원연맹이라고 있어요. 이거 올해 아시죠? 거기에 국힘당 26명, 그다음에 민주당 71명, 조국혁신당 3명에서 102명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102명이면 3분의 1 이상이 친중이 아니고 종중 매국노가 될 수 있는 거. 중국의 친중이라는 건 중국과 우리가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때 친중이라고 쓰지만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랑 협력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을 항상 속국화하려고 하고 속방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종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중국한테 사대주의, 불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이제 단계까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법안을 다 바꾼 거죠. 근데 그게 저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한동훈이 국민이 먼저다라는 책을 냈어. 그랬는데 3년 전에 민주당의 대통령인 문재인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책을 냈어. 근데 출판사가 똑같대. 같은 국힘당이나 빨간당이나 파란당이나 좌파나 우파나 똑같은 출판사에서 이름만 다르게 하나는 국민이 먼저다, 하나는 사람이 먼저다 책을 냈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 야, 문재인이 무슨 사람이 먼저니? 걔는 중국인이 먼저지.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정말 글쎄요. 청출어람인데 우리 엄마가 먼저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더라고요. 문재인 때 모든 정부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운동권 세대도 아니에요. 저는 데모란 것도 해본 적도 없고 글로벌화, 세계화 이런 것들을 알았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당연히 이제 중국 공산당을 전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일 전선 전략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막 무슨 운동권이어서 뭐 우파 좌파 이런 거는 아니었었는데 이제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을 보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태극기 운동을 하면서 이제 뛰어나오게 되고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썼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 뒤에서 제가 이걸 또 왜 말씀드리고 싶냐, 이 정치인을 매수해서 합법화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중국인을 위한 법률을 다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 아시죠? 예를 들자면 2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그 국정법을 바꿔요. 그거 2019년도에도 제가 했었던 거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민주당 쪽에서 뭐를 했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태어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태어난 6세 이하의 자녀들로 외국인, 중국인 자녀
자녀들을 외국인 자녀들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을 주고 우리나라 주민등록 번호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태어났으면 그게 이제 2019년도에 나왔어요. 그게 맞나요? 내가 저기 중국에서 애기 나면 중국에서 저한테 국적 주나요? 중국에서 저한테 중국 여권 주나요? 안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거를 그걸 바꾸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 중국 유학생들한테 대한민국 여권을 주고 대한민국 이중 국적을 허락하자고 정확하게 이름되면 김경주, 손혜원, 박지원 11명의 국회의원들이 그 법안을 발의합니다. 그러니까 국적법을 바꾸서 이중 국적을 주자. 대한민국에 유학생이 많잖아요. 중국 유학생이. 그러니까 그들한테 법을 바꿔서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속방화된다. 걔네들은 인구가 많아요. 80억 중에 20억이 중국이에요. 4명 중 한 사람. 흑인, 백인 4명 중 하나, 둘, 셋, 넷 무조건 중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회전술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조선족이 이게 다 신문에 나온 겁니다. 조선족이 80만인데 그 중에 60만이 조선족 60만이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투표권을 달라고 했어요. 이미 지방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3년 이상의 지방한테 지방 선거권을 줍니다. 그래서 군수든지 시장님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그 지방에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률을 막 바꾸는데 이미 다 들어와 있다. 근데 그게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아주 정당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그 혜택을 누가 본다? 중국인이 본다. 그 다음에 우리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저는 이제 진짜 사회 각계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정선거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론전에서도 여론조사가 아니고 여론조작으로 그 다음에 이미 부정선관이죠. 저는 앞에 부정이라는 단말 조작선관이라는 말을 꼭 붙이고 싶어요. 그 안에 왜? 이미 시작부터가 불법이고 불법선관위가 이미 개입을 해가지고 이미 답이 누가 나오지 않아도 한동안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요? 네? 아닌데 그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미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그 뒤에는 항상 누가 있다? 중국 공산당. 이거를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저 다큐멘터리 영화뿐만 그게 우리 지금 실세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다. 얼마 전에도 선관위에서 해킹도 당하고 우리 보궐선거 재보궐 4월 2일날 보궐선거에서도 선관위 그거 다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국민의 주권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꽃은 선거예요. 선거가 부정이 되면 다 부정이 우리 주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앞에 우리 민경은 의원님도 나오셨지만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앞에서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깨워야 돼. 우리가 지금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그 말 하고 싶어요. 김은구 대표님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절대로 공산주의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왜 이기지 못하는지 아세요? 자유는 본능이거든요. 본능이에요. 우리가 가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자유는 본능인데 그 본능을 억누른다고 그게 되나요? 우리가 재산이 있고 재산을 빌리고 그 재산을 내 자식한테 주고 싶은 건데 이거 다 본능이에요. 인권이잖아요. 인권이 뭐예요? 생명, 자유. 네, 너무 많이 했나봐요. 자꾸 줄이라고 죄송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이 다큐멘터리 영화 보고서 우리 대학교에 저희 학생들이 있는데 꼭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준 교수님께서 너무 열변을 토하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제가 이렇게 자르면은 집에 가서 잠을 못 주무실까봐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선 지금의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나라 망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도 꺼내지 마십시오. 이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요. 얼마 전에 저희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이 있어요. 저희 툴스 포럼이 시진핑 자료실 폐쇄 촉구하는 집회와 이렇게 기자회견들 너무 많이 했었는데 얼마 전에 나경원 의원께서 오셔가지고 지지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나경원 의원 사실 이렇게 여시제 멤버였었거든요. 그리고 또 상당히 이렇게 친중적인 행보들을 보이셨는데 어떤 분들은 나경원 의원이 되게 약속 빠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어쨌거나 비중 있는 정치인이 그런 행보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저희가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예, 만들어 나가야 되고 이번에 그 선거 부정 이슈, 부정 선거 이슈에 대해서는 그 중요한 리트머스가 사실은 우리가 선거를 검증할 수 있는지, 선거에 대한 검증권이 국민에게 보장이 되기 있는지, 당내 경선에 대해서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바람직한가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의식을 항상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K-보팅. 이번에 근데 그 국민의힘이 K-보팅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제가 당 안에 이런 분한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신청 기간을 넘겨가지고 K-보팅을 못 썼대요. 그러면은 그 다른 사설업체 거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팅 하셨을 텐데 경선 참여하신 분들 K2 보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전자투표, 그러니까 주식회사 한국전자투표. 이게 근데 또 다산그룹 자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정말 그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검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선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기 상황 맞습니다. 답답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선거 안 나가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저는 미국에서 부정선거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이겼어요. 왜? Too big to rig. 그러니까 너무 격차가 크니까 부정선거 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것도 사실은 기적같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목소리 내시고 움직이시고 투표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약속하실 거죠? 네. 화이팅! 네, 저희가 9시까지 마쳐야 되죠? 55분까지. 55분까지면요. 이게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제가 플로우에서 질문을 좀 받고 싶었는데 그럼 시간 관계상 저희 토론자분들 한마디씩 제가 듣고 마무리하도록. 예? 민경우 의원님, 네 맞습니다. 민경우 의원님 말씀을 안 드리면 서운하죠. 민경우 의원님께 제가 마이크를 안 드리면 너무 서운해하셔서 집에 가서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실 수가 있으니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생각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김성죽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국이 이 주권을 빼앗아 간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정선거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한 정치 집단이 해내기에는 시간, 장비, 기술, 그다음에 돈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중국과 함께 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하셨냐? 여기 국내에 있는 세력이 부정선거, 외세와 결탁해서 부정선거로 권력을 얻는다면 공짜가 아니다. 반드시 우리의 주권을 나눠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많이 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해 주신 게 그대로입니다. 아니 어떻게 국정법을 왜 바꿨겠습니까? 그 덕분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 그 덕분에 대통령이 된 문재인 같은 사람들이 그런 암묵 묵계 속에서 퍼준 것이다.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이 선거 문제, 부정선거 문제는 이게 아까 13년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13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이후에 만들어졌다면 2부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부를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2부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좀 흘렀었다면 반드시 부정선거 문제가 여기에 포함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부 나오는 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반드시 보겠고요. 다음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 감독, 이 나레이터가 말씀하시는 것, 다음에 이런 지성들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나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준비했다는 것이 어쩌면 뭐 전교조 있죠, 미디어하고 연예계 다 접수된 거 있죠. 이런 게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나같이 그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었을까? 이게 두렵습니다. 두려운데 희망을 갖는 것은 이 미국의 지성들이 이런 것을 전부 다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여기 계시는 세 분의 또 우리 이제 존경하는 김우규 대표까지 해서 이런 지성들이 우리에게 저런 것을 다 알려주셔야 된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걸 깨닫고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이런 다큐멘터리를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하고 그런 움직임에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급하게 또 말씀 주셨습니다. 하부만의 약속, 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동안에 투자를 맡았던 추루스코리아, 진실과 진리로 싸우는 애국 진보 추루스코리아의 대표 정부영입니다. 작년에 4.10 총선에서는 건국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번에 조기 대선에는 바로 하버만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문화 전쟁이며 체제 전쟁, 그리고 역사 전쟁, 그리고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미 동맹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영적 동맹으로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회개와 감사, 기도 운동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전쟁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은 문화로 진지전을 해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변호인을 통해서 노무현을 당선시켰고 판도라를 통해서 탈원전을 했고요. 그리고 뭐 한강 소년이 온다라든가 아니면 뭐 택시 운전사 이런 걸 가지고 5.18을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루스코리아는 이런 우리 역사 현대사의 진실을 알리는 영화를 계속해서 제작해 나갈 거고요. 이 하버만의 약속은 사실은 우리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봐주시고 실제로 평점이 10점입니다. 사실은 보신 분들이 10점이에요. 그리고 이것과 지금 전쟁에 붙고 있는 영화가 내란의 시작, 뉴스타파가 만든 내란의 시작, 압수수색, 윤석열 대통령을 정식으로 저격하는 완전히 본격적으로 저격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지금 현재 극장에서 그들은 이제 관객이 4만, 우리는 1만이 인제에서야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버만의 약속을 봐주시고요. 봐주시기 때문에 실망은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보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지금 현재 뛰어나고 있는 2030에게 선물로 청년 관람 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영화가 승리하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가 대선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또 토론자분들 한 마디씩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마디씩, 한 말씀씩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토론도 들으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자주 앞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냥 심스럽게 지나는 것들을 좀 더 확실히 해야 되겠구나. 제가 처음에 이 기후 이야기를 하면은 저를 거의 흑염룡 스타일로 봤어요. 흑염룡을 그냥 그 사람 완전히 그냥 흑염룡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사실 처음에 말입니다. 저 민경우 의원님이 부정선거 이야기하는데 저도 좀 그랬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야 이게 아니구나. 저도 웬만큼 좀 통계도 알고 사전투표 모집단 원투표 모집단이 다른데 이러면서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모임을 자주 가고 또 영화도 이거 말고도 또 외국에서 만드는 기후광일 영화도 있어요. 지난번도 우리 여기 한 4년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향하신 박석순 교수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이 전체적으로 많은 의제다, 큰 의제다, 어떤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큰 싸움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 중심 행위자가 지금 중국으로 모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이제 부가 커졌으니까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초안들을 통해서 하는 모든 공작들의 내용이 사실 여기에 다 포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무너진 건 사실 경제력이 없어가지고 무너졌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일찍이 경제 체제를 일단 자본주의로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물론 더 완전한 자본주의도 아니죠. 소유권만 갖는 것이죠.
하여간 경제력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큰 지구적인 위기로 온 것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많은 그 아젠다에 대한 호구, 신화를 만드는데 한때 90년대, 2000년대 세계화 시대 때 유행했던 것이 20대 80의 논리였어요. 여러분 알죠? 20대 80의 세계. 소수 부자 나라가 80의 가난한 나라를 착취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세계화 경제 영역에서 가장 이득을 본 나라가 사실 중국이죠. 중국, 베트남. 우리도 이득을 봤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가지고 항상 미국이다 해가지고 미국을 악마시해가지고 해왔던 거기에 많은 지식인들이 다 동원됐어요. 참 그런 해프닝이 아니죠. 제약이죠. 지나고 보면은. 근데 그 지식인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지식인 역할을 많이 했는데 지식인들이 지금 많이 매수당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하고 그래서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전쟁에서 정말 특히 우리가 뭐 하나의 예를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사무총장하신 반기문 총재가 항상 그 총장이 자기 업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지속 가능한 뭐 기후 그거 얘기했는데 사실 본 것처럼 유엔의 많은 기구 산하 기구들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의 하나의 중요한 통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유엔이 원래 갖고 있었던 어떤 가치관을 상실하고 오히려 유엔이 우리가 오늘 하는 우리를 적대시 위험시하고 있는 모든 파괴적, 모든 어떤 도덕적 타락, 상대주의의 범람, 또 기후나 뭐 이런 어떤 위협적인 이걸 통해서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부분의 통로가 되었다는 부분이 또 유엔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만만치가 않다. 그런 점에서 아까 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남은 희망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 차원에서는 미국이지만 콘텐츠 차원에서는 한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이겨 나가야 되는데 참 우리가 뭐 오늘 영화에다 나온 것처럼 정말 절대자의 힘을 빌어서라도 이 싸움에서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수당한 교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당하지 않으신 남광규 교수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에포크타임즈에서 이렇게 귀한 영화를 다큐멘터리로 상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희 학생들한테 아까 우리 미래 세대잖아요. 2030 우리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기에 계시는 이 한 분 한 분이 아무리 공산주의가 전체주의가 국가사회주의라는 명칭으로 좌파라는 명칭으로 우리를 한다 할지라도 빛은 어둠을 뚫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꽃이고요. 우리 주권은 내가 지키는 거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애국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적이 있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전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저도 우리 자유대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목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니까 교육용이에요. 학생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저도 많이 하는데 또 좀 전에 말한 지식인 교수를 매수당했다는 얘기는 딴 게 아니라 프로젝트 돈을 준다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연구 프로젝트 그걸 이제 수행하는 기관이 한국 연구재단인데 연구재단도 사실 이제 좌파 정권들이 들어서 아는 걸 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연구국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연구를 지킨데 그 연구의 방향이 결국은 돈 주는 사람의 목적에 의해끔 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의미에서의 매수다라는 것을 또 그렇게 알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각자로서의 양심 끝까지 지켜주시고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생각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이건 정신의 전쟁이고 뭐 더 높게 보면 영적 전쟁인데요. 진실과 거짓의 전쟁, 이것은 대한민국의 사명이에요. 사명이고 이 싸움에서 싸워 이기는 것이 대한민국의 저는 사명이고 존재하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주저앉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극복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과 거짓의 전쟁 싸워 이기시겠습니까? 네. 다 같이 큰 박수와 함성